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종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강의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자를 따로 이렇게 한 강으로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연결지어서 사실 강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지금까지 1회부터 10회까지 출제가 딱 두 문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문제도 나올 가능성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한 강의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뭡니까 재배 환경을 배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재배 기술을 배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종자도 뭡니까 재배 이론의 한 분야, 한 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출제와 상관없이 그래도 종자를 한편으로 빼서 강의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한 강의로 뭡니까 진행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자들께서 재배학에 보면은 대부분 이 뭐 작물의 재배 이론 이것이 앞에 뭐 재배학 처음 공부할 때 막 이쪽에 있어요. 뭐 재배학의 기원이 어떻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험과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도배가 돼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다 이제 논외시를 했는데 종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쉽게 말해서 이 재배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따져보니까 학자들께서 구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한 거예요. 재배 환경도 적절해야 되고 종자도 유전성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재배 기술도 좋아야 된다 요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토양도 척청 뭡니까 그 작물 재배에 가장 잘 되는 입단 구조의 양토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양 상태에서 재배가 잘 될 거고 수분도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뭡니까 공기에도 이산화탄소가 적정하게 있어야 되고 병해충이 덜 발생돼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작물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종자도 연구를 해봐 보니까 종자도 쉽게 말해서 아마 그 뭐 좀 썩어 빠져 있고 이런 종자가 그 뭐 토양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면 그 잘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죠. 그러니까 종자에도 유전성 같은 거 또 이왕이면은 우량품 품종을 개발해 갖고 그런 종자를 심으면 더 잘 자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막 품종도 연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생종, 만생종 이런 것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짝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생종을 왜 심고 만생종을 왜 심는가? 야, 천천히 키우고 뭡니까? 빨리 키워서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빨리 자라는 건 빨리 수확을 하고 늦게 자라는 건 늦게 수확을 하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뭐 복숭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복숭아를 가순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통일 품종을 심었다 치면 뭐 수확할 때 어떻게 돼요? 노동력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품 판매할 때 딱 그 시기 지나면 못 팔고 그러니까 아예 조생종을 심으면 좀 일찍 수확해서 뭡니까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다음에 만생종 같은 경우는 또 늦게 수확을 하니까 그럴 때 가서 또 팔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 판매도 이루어지고 수확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조생종과 망생종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식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품종 같은 것도 막 계속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겠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종자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재배 환경이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가만히 있질 않고 어떻게 되죠? 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좀 이런 상태야. 야, 자꾸 토양이 산성화가 돼. 그러면 이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새로운 뭡니까 재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재배 기술로 해갖고 따로 한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채소율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재배 환경이 좋아도 종자가 썩어 있는 종자를 심어버리는 순간에는 어떻죠? 작물 생산량을 팍 줄어들 거고 재배 환경도 좋고 유전성도 좋다 할지라도 재배 기술을 잘못 해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산량은 또 줄어들 거예요. 또 반대로 종자도 좋고 재배 기술도 좋은데 너무너무 그냥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그냥 맨날 병충해가 생겨버리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또 작물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최소일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재배 기술이 좋고 유전성이 좋고 다 한다 할지라도 뭐 하나가 삐끗 이 재배 환경이 삐끗 잘못되어 버리면 쉽게 말해서 요 종자가 최우량품 종자예요. 재배 기술도 너무너무 막 그냥 수십 년간 재배를 한 그런 경력이 있는 분께서 경작을 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병역 중에 그냥 막
병해충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경영적 방제 대책도 다 세우고 이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기온으로 해갖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병해충이 발생이 되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겠죠. 그래서 어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한 개라도 부족하면 그 가장 부족한 것의 결과치가 나온다는 것이 바로 최소열의 법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재배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서 뭘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냐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여러분께서 쉽게 말해서 음식도 어때요? 영양소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몸에 좋은 거죠.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나머지 부분이 결핍이 돼갖고 어떻게 돼요? 건강이 별로 좋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뭐가 중요하니까 이것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쪽이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의 그 결과치, 작물 생산량을 어디에 결과치에 따른다 그랬죠? 가장 부족한 부분, 그 결과치에 따른 겁니다. 만약에 물이 하나도 안 줬어. 유전성도 좋고 재배 기술도 최고 좋은데 물을 한 방울도 안 준 거예요.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은 빵이에요. 결국은 뭐죠? 이 빵값에 결과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최소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요것도 적절하게 하고 저것도 적절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적절하게 그 점수가 나오는데, 다른 거는 엄청 잘하고 어떤 거는 아예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치는 아예 안 한 그 결과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제 드디어 10회 2차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제가 이제 2차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봐봐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깨진도 꽂히기부터 제가 이렇게 글도 올려드리고, 이런 것을 생각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이 공부한 내용을 갖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갖고 지식으로 드디어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2차 시험은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만 풀면 합격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라는 분 말씀, 그런 강의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번 10회도 결과치가 뭐냐면 항상 2과목이 점수가 낮았어요. 근데 금년에는 2과목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투입되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년 대비 그냥 한 반 이상 정도밖에 툭 떨어져가지고 합격률이 나오겠다.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딱 이번에 5% 정도 됐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험 점수가 2차 시험 평균 점수가 20점이 안 돼요. 20점. 한 문제 맞추면 계산형 한 문제만 풀면 15점이거든요. 두 문제만 풀어도 5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풀어도 30점인데 그 응시생, 그러니까 10,000명이 응시를 했다면 8,600명 이상이 40점도 못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역시 진짜 정말 다들 공부를, 방법을 잘못 알고 있구나.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그런 목적사를 갖고 공부를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1차 강의, 지금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상법 본편, 지금 재배학 먼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들 재배학을 어렵게 생각하고 상법하고 농제법은 쉽다 해갖고 다들 등한시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1차 과목 공부반 1차 합격 전략에 보시면 알지만 사실 재배학은 1차 시험만 보면 끝이에요. 2차 시험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이것도 합격 점수 이상만 딱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전략을 세우고 드디어 상법 본편 농제법은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1차 시험 합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2차 시험 합격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면 그 상법법, 농제법을 공부를 하면서 2차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거기서 딱 공부를 해놔버리면 2차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 문헌의 의미가 이거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오직 1차 시험 너무 쉽게 나니까 그 정도만 대충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떤 마인드가 없죠. 2차 시험 공부가
공부가 어렵네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1차 시험이 암기량이 100이라면 2차 시험은 암기량이 30이에요. 예,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2차 공부가 막 암기량이 많다 그러고 하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왜 그런가? 바로 이 최선의 법칙을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의 기초 지식, 그것이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걸 뭐 쉽게 말해서 평년 수학량을 공부하고 뭡니까? 피해를 구하는 공식을 암기하고 해봐봐야 뭡니까? 보험의 기초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봐봐야 그것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결국은 그 결과치는 뭐 있다는가? 보험의 기초 지식이 없다면 이 결과치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유성도 좋고 재배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물을 한 방울도 안 줘버리면 결국 작물의 생산량은 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의 기초 지식, 보험의 기본 원리, 손해보험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만약에 일부보험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고, 보험가액이라는 것이 뭐고, 예,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원칙이 뭔가, 그 기준이 뭔가, 그런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보험금 산식을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결국 뭡니까? 결과치는 그 보험의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 결과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19점이 나오는 겁니다. 금년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뭡니까? 1차 시험 공부에서 어느 정도 2차 시험 공부의 그 기초 지식을 탄탄히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2차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일정도 다 그 공지사항에 안내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대부분의 2차 강사님들은 야, 1차 시험은요 한 달 전에 해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 재배학만 보시고 나머지 상법 뭐 농제법은 대충 뭐 공부해서 다 합격 점수 맞으니까 2차 지금 먼저 공부하세요,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 답이냐 이거예요. 그게 맞다면 지금 그 평균 점수가 19점이 나오겠습니까? 그 강사님들 강의를 대부분 다 들었을 텐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뭡니까? 정말 공부를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잘 뭡니까? 그 의미를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할 때도 꼭 재배학을 공부를 하지만 재배학에 관련되는 것보다도 공부 방법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써먹는 법, 그죠? 질소를 갖고 질소는 어떻다 저떻다 막 책에 엄청나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런 거 필요 없고 영양생장 한 개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진짜 박선 선생 말이 맞아 하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합격, 그게 뭡니까? 거의 도달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3000% 빠지지만은 이 최소한의 법칙,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의미 아시겠죠? 아무리 모든 조건이 다 좋다 하더라도 뭐 하나가 삐딱선을 타버리면, 쉽게 말해서 재배 환경도 좋고 유전성도 좋아도, 쉽게 말해서 이 뭡니까? 재배 기술, 어떻게 작물을 재배하는지 몰라. 물을 주긴 주는데 일때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주지 않고 다른 때 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작물 생산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한 개라도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가장 부족한 것에 뭡니까? 결과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소율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뭡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틀을 먼저 딱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처음부터 하나부터 100까지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머리가 100가지를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10가지 정도 공부한다. 그래놓고 10가지 중에서 공부해보니까 이런 것들도 알면 좋겠는데, 그걸 딱 공부하시면 쉽게 머릿속에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금 오늘 3000% 빠졌지만은 여러분들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종자,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당연하게 뭡니까? 그 자격증 시험도 있어요. 종자 기술사, 종자 기사, 종자 기능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쵸?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책이 최소한 한 4,500페이지는 될 겁니다. 그 종자 하나만 갖고도.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데 그 4,500페이지 여러분 공부합시다고, 바라세가 뭐고 바라인이 뭐고 제가 여기서 막 떠들어갖고, 야, 혹시 이거 나올지 모르니까 0.001% 나올지 모르니까 다 설명한다?
의미가, 그거는 효율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종자를 공부하면 적어도 요 정도만큼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우리 시키면서 봐라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봐라의 의미는 뭐냐? 뭐 요 정도까지 가볍게 우리가 알면 좋겠다 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종자가 그러니까 시키면 수명이 미치는 조건, 이게 뭐냐면 야, 종자를 어떻게 놔뒀을 때 종자가 잘 생명력을 유지하고 좋을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를 아무런 생각 없이 막 그냥 막 고온, 막 뜨거운데 막 햇빛 30도 막 이런 데다가 툭 던져 놓으면 종자가 쉽게 뭡니까? 죽게 되겠죠. 그죠? 생명력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재배와 관련되는 뭡니까? 큰 중심축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딱 요거만 아시면 돼요. 종자를 건조화. 그러니까 다습한데 만약에 놔뒀다. 여러분 다습하다 하면 벌써 느낌이 뭐예요? 습한 것은 쉽게 썩죠. 그러니까 종자 다습한 데 놔두면 썩어버리니까 건조한 데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막 뜨거운 것보다는 서늘한 곳에 놔둬야 종자가 뭡니까? 생명력을 유지하기 더 좋겠죠. 그쵸? 대부분의 뭡니까? 뿌리나 줄기 이런 건 다 뭐죠? 뜨거운 곳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호냉성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소 억제인데 왜 산소 억제일까요? 산소가 많으면 호흡을 많이 하게 되죠. 호흡을 많이 하면 결국 뭡니까? 호흡 많이 하는 건 좋다, 나쁘다? 제가 그 앞에서 재배환경 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많으면 당연하게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져서 쉽게 노화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호흡 많이 하는 뒤에 가서 우리가 그 원예작물이 분리해서 따로 이제 호흡 급등형, 비호흡 급등형, 그걸 이제 금년에 10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걸 바로 그거거든요. 호흡이 많으면 빨리 부패돼요. 빨리 부패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손조들이 그러면 그 빨리 부패되는 게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저장법을 또 이렇게 해갖고 야, 그럼 호흡이 급등하니까 요렇게 하니까 조금 더 오래 가더라. 예, 빨리 부패하지 않고, 그쵸?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또 선조들께서 연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노력한 거, 그 결과물을 우리가 그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산소가 많으면 수명이 어떻게 되죠? 빨리 뭡니까? 죽게 되는 거죠, 종자가. 그러니까 산소 억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중심축만 딱 기억을 하시면, 그래도 다른 문제 꼭 뭐 종자의 수명 미치는 조건 이런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요런 뭡니까? 재배학의 중심축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문제 푸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렇죠? 우리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많은 것이 좋더라. 작물 재배 좋더라. 그거 딱 하나 떠올리면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잖아요. 홀로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죠? 바로 그런 지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바라추라 여기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라는 종자에서 유아와 유군 했는데 유는 뭐 그냥 유천할 때 유자겠죠, 그죠? 제 일부러 뭐 한자의 정확한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게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느냐, 이 한자가 무슨 유자냐, 이걸 묻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이거를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만 돼요. 그러니까 유치원 유자라고 제가 일부러 도리어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눈화자죠. 그러니까 어린 눈, 그죠? 유구는 결국 뭐겠어요? 그렇죠. 어린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뭡니까? 출현하는 거. 날출자고 현은 나타날 현자잖아요. 그렇게 싹이 이렇게 종자에 싹이 톡 트는 거. 그걸 갖고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편, 바람, 강풍은, 태풍 강풍은, 작물 재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할 때, 바람이 많이 불면 도복이 되니까, 벼 같은 경우는, 결실기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도복이 되니까, 도복되면 결국은, 논에 물이 많이 있으니까, 나락이, 물과 수분과 결합해갖고 다시 뭐가 되죠? 수발아잖아요. 예, 물, 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렇게 종자에서 씨앗에서 다시 싹이 나오는 그걸 갖고 바라라 하는구나. 딱 연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발아, 그것도 이제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요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지가 아니고, 이런 지식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하라는 건 뭐겠어요? 싹이 그 다음에 날출자잖아요. 발이 발생하다는 거고, 그죠? 거의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학자들께서 일부러 좀 차이를 냈어요. 요 출하는 뭐냐면, 바로 요게 출하거든요. 발하는 그냥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거고, 출하는 그 싹이 어떻게 땅에서 지상으로 딱 나오는 거. 요걸 갖고 또 출하라 하는구나. 출하 그러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맹아 할 때 맹자는 뭐겠어요? 맹인 할 때 맹자겠죠. 그쵸?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엉터리 같은 그 눈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목본식물 그러면 목 나무 목자니까 아유 나무 그냥 나무나 괴근 괴경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괴근이니까 괴상한 뿌리, 괴경은 괴상한 줄기, 인경은 비늘 줄기거든요. 풀면 한문을 풀면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뿌리나 줄기들에서 영양체 눈에서 싹이 나오는 것 이런 걸 갖고 맹아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것에서 나는 걸 갖고 하여튼 그 뭡니까 맹아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아라는 건 그러면 최고 할 때 최자겠죠 그죠 눈아 최고 좋은 눈 뭐 이런 의미겠죠 그 학자들께서 이렇게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죠 공부하는 학자께서 근데 요거는 뭐냐면 시키면 그 종자를 그냥 땅에다 뭡니까 뿌려서 싹이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싹을 틔운 상태에서 토양에다가 뿌려주면 어떻게 심어주면 어떻게 했어요? 더 빨리 자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작물을 조기 수확하거나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해서 재배하는 또 그런 품목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갖고 최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강성 종자, 형강성 종자, 단명 종자, 잔명 종자, 이것도 가볍게만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종자를 이제 학자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종자가 보니까 어떤 거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 뭡니까 이게 발화가 되는 게 있고 빛이 있어야만 발화가 되는 게 있고 그걸 또 막 그냥 일일이 막 연구를 했겠죠. 근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 요거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등이에요, 등. 수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빛이 있어야만 되고, 어떤 건 빛이 없는 데서 더 잘 자라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은 걸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험 문제도 나오지 않는데, 형광성 종자는 수천 가지, 이거 왜 요만큼밖에 안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학자께서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이걸 전부 우리 현재 그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식물체를 다 형광성 종자 호강성 종자라 분류를 한다면 요거 갖고도 아마 책이 한 4, 50페이지 될 겁니다. 그 모든 품목을 다 적으려면 그쵸? 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주로 빛이 있어야만이 발화가 되더라. 이런 호박, 토마토, 가지, 오이, 파, 고추 등은 빛이 없는 상태도 발화 잘 되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뭘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형광성 종자를 대체적으로 빛이 있어야 발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품목은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그렇죠. 위에.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에서 발화가 된다? 좀 예외적이죠. 그러니까 이거 혹시 나오게 되면 뭐죠? 우리가 산성토양에서는 비록 대부분 잘 못 자라는데 산성토양이 강해 있더라. 뭐요? 블루베리, 수박, 감자, 그죠? 벼 이런 것들은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더라.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지 못하니까 그렇게 제가 공부하고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거 빛이 없는 상태에서 잘 자라는 거 요것만 딱 기억하면 다음에 어떻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원예 작물의 분류 딱 들어가면 박과 가지과 따로 이제 워낙에 중요해서 제가 무조건 8회 때부터 첫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 납니다. 그냥 51번에 딱 나온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거의 그 전까지 나오질 않은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머리는 좀 나빠도 이상하게 그 종합적인 사고력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남보다 좀 이렇게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 대신 제가 제 강사 속에서도 다 밝혔지만은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고 다 못하더라고.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예,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게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사고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는 걸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남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도 어눌하고 녹음도 잘 못하고 하는데도 제 강의를 어느 정도 선생님 강의가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내가 부족한 걸 갖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 갖고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요거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호박하고 오이 요것은 박과예요, 박과. 오이가 좀 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헷갈려갖고 제가 뒤에 가서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암기 팁 드립니다. 오이는 가지처럼 생겼는데 가지가가 아니고 박가고요. 도리어 토마토 이런 거 있잖아요. 토마토는 이거 뭔 거야?
막 혼선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가지가예요,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토마토하고 감자가 가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튀가 가지가. 이 가지가는 당연히 가지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튀가 가지가래요. 이렇게 제가 이제 뭡니까? 어, 지난번까지 그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밭과 가지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배학적으로 막 필요 없는 것 막 이렇게 분류법을 막 강의하고 책에 막 그냥 수십 페이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밭과 가지가는 그 우리가 재배 그 기술 앞으로 배우면 밭가는 이럴 때 이렇게 되고 가지가는 이럴 때 이렇게 되고 그것이 막 연결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건 중요한 거라. 왜냐하면 호원성 채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을 알아야만이 뭡니까 작물 재배 너무너무 그걸 갖고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야 요게 그래서 분류법 비록 농학 이론적이고 학자님께서 뭡니까 그냥 학문적 성과를 뭡니까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거지만 이것이 재배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해갖고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가 뭡니까 책에다 실었고 그걸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 그런 식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바꿔고요.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토마토나 가지나 요 고추 같은 건 가지가예요. 그러니까 밭과 가지가가 주로 빛이 없어도 잘 되는 거야. 그리고 파?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딱 느끼시나요? 파는 뭐예요? 줄기채소잖아요. 줄기채소 앞에서 제가 빛편에서 말씀드렸죠. 예.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것이 꽃이 대표적으로 뭐요? 백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백합가에 속하는 농작물이 주로 뭐였더라? 예, 양파, 마늘, 그죠? 예, 토란, 그죠? 부추,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 백합가더라고. 와,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음 중 백합가가 아닌 거, 요, 최근에 트렌드가 그거죠. 그래서, 그것과 대비해서 여러분 공부하세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제가 금년에 강의할 때,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은, 농산물 품질 관리에서 최초로 그게 백합가가 뭐냐 하고, 지문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공부하는 거 비록 나오지 않았지만 야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하고 떠든 이유가 바로 그거였었죠. 그럴 때 뭡니까 결국 줄기채소는 우리가 하나 공부한 게 뭐였죠? 그렇죠. 예, 줄기채소는 바로 음성 채소들아 빛이 없는 데서 잘 자란다. 그거 하나 여러분께서 딱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만 속을 떠올리면 봐보세요. 이 파는 줄기채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니까 결국은 빛이 없는 곳에서도 어떻게 되죠? 발화가 잘 될 거다. 딱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파만 있지만은 결국은 양파, 마늘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니까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건 막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 다 되니까 그것까지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100% 나온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공부할 때 이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피토크롬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요 좀 용어가 있더라고요. 재배학적으로. 그런데 이게 뭐냐면 피톡하는 건 이게 이탈리아 아마 말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학자께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식물이라는 의미고요. 크롬은 여러분 아시죠? 요새 뭐 네이버 말고 크롬 뭐 이렇게 해갖고 하고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크롬이라는 것은 바로 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색, 그거예요. 식물의 색.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요 뒤에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은가 하니까 식물체에 그 색소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피토크롬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색소 단백질이 있으니까 결국 호강성 종자의 발화 촉진에도 관여를 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것이 이렇게 한번 살짝이라도 본 게 만약에 재배하게 불이탄 문제로 나오면 우리는 한번 본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번 충분하게 시험장에서 생각이 날 것 같아 갖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단명종자, 장명종자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이걸 외우시더라고. 근데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외울 의미도 없고. 왜냐면은 4년 이상인데 어떤 거는 20년 이상짜리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7년 이상도 있고 어떤 거는 10년 이상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딱 문제가 3년 이내, 4년 이상으로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3년 이내짜리도 쉽게 말해서 1년 미만 종자의 수명이 그런 것도 있을 거고 1년에서 2년짜리 또 있을 거고 2년에서 3년 이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분해서 이거 뭐 수천 가지 되는 그 뭡니까? 식물의 어떤 뭡니까? 그 종자를 다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단명종자는 수명이 좀 짧은 거구나. 장명종자는 좀 수명이 긴 거구나. 말 그대로 그죠? 수명이 길다. 그러니까 장명이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아이고 오이, 호박, 가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빛이 없는 데서 잘 자라니까 수명도 더 이렇게 뭐 생명이 더 길겠구나.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사고로 푸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자의 수명. 수명이란 죄송합니다. 종자의 휴먼이네요. 예, 잠잔다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수분이란 온도 이런 것들이 적절한 상태 같으면 종자가 이제 수명이 딱 생명체가 살아 있어 갖고 발화가 돼야 되는데 발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왜 그러겠냐면 종자가 자고 있을 때, 예, 우리가 수발화에서도 배웠지만은 뭡니까? 휴먼 상태가 간 뭡니까? 품종은 어떻죠? 예. 그 수발화가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차고 있으니까 발화가 안 된다. 그쵸? 그 기출문제 2번 나온 거 기억날 겁니다. 그쵸? 바로 그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까 발화가 안 돼.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발화 안 되는 어쩔 수 없지 뭐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뭔가? 그러니까 종자가 딱딱해졌어. 당연하죠. 물이 잘 안 통해. 공기가 잘 안 통해.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옥신 아부시사는 뭡니까? 요게 그 식물 호르몬인데 발화를 억제하는데도 또 사용을 해요. 요거는 이제 식물 호르몬 편에 가서 상세하게 제가 요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한 강의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것은 이해를 시키는 폭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오히려 두 강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식물 호르몬 편 거기 가서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종자가 발화가 안 될 때는 선조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파상법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종자에다가 그 뭡니까 흠집을 빡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흠집난 틈으로 싹이 나올 수 있죠. 딱딱하니까 싹이 못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상처를 내 갖고 발화를 촉진하는 거를 종피를 파상법이라고 상처를 낸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고구마도 여기를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고구마를 황산처리를 해버리니까 또 뭡니까 발화가 또 촉진되더라, 그죠? 예, 그리고 뭐 스위트 크리버 이런 것들은 또 진탕 처리를 하니까 발화가 잘 되더라. 이런 뭐 학문적인 성과예요. 우리 사실 이 손해평가사가 이런 걸까지 알아야 될 의미는 거의 없죠, 그죠? 예, 종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능사 정도가 이런 걸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버팔로 그라스 같은 경우는 질산 처리해주니까 발화가 잘 되더라, 뭐 그죠? 예, 촉진 물질은 지베레린, 뭐 에스렌, 시토키닌 이런 것들이다. 요 뭐 지베레린, 시토키닌은 식물 호르몬에 가면은 딱 배웁니다. 그러면 하면 이런 거지. 발화에 많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를 수 있어요. 예, 또 시험 문제가 딱 이걸로 나오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그 기출사에 나온 거, 다른 때는 제가 다 기출 문제 따로 뺐는데, 뭐 많은 문제도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출제된, 뭡니까? 그 우리 핵심 키워드 밑에다 제가 실었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A농가가 실시한 휴먼 타파 처리는 했습니다. A농가에서는 콩의 발화율이 낮아서, 발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감소하겠죠. 그래갖고 종자의 발화를 높이기 위해서 휴먼 타파 처리, 바로 이제 쉽게 말해서 잠자고 있는 걸 깨트리는, 그죠? 예, 그 처리를 해서 소실을 만회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딱 보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나면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로 도전해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 없다. 그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는 딱 보니까 종피에 뭡니까 상처를 내는 거. 요렇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뭡니까? 이 훈중체라는 건 뭐냐면요. 뭐 옛날에 그 쌀벌레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쌀에. 그래갖고 거기다가 살충제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쌀벌레가 덜 발생하겠죠.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훈중 처리를 많이 해서 솔직히 말해서 쌀을 공급을 했어요. 워낙에 쌀벌레 뭐 바구미라 그랬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걸 갖고 훈중 처리라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다 그러면 그 정도의 영역까지 어떻게 다 공부를 해서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연습용으로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다. 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집어넣은 이유는 그겁니다. 두 번째 콜리친 처리는 기출문제에서 봤죠? 시험 수박 만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고. 토마토톤 처리라는 건 뭐냐면 방울토마토가 수정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토마토 열매가 안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뭡니까, 무슨 뭡니까, 처리제를 딱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울토마토가 수정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걸 갖고 토마토 톤처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그 방울토마토 말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딸기에도 또 어떻게 또 더 생육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또 뭐니까 뭐도 또 화학 첨가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재배 기술로 들어가면 끝도 안도 없겠죠. 그 하나의 품종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공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이제 인간적인 사고로 푸는 것이 더 낫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빛 파상 처리도 제가 요 막 네이버 검색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잘 된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여보 뭐 모래를 호나면 뭐 몇 프로요? 뭐 25에서 35 모래를 호면 20에서 또 찢는 것도 몇 분요? 20분 30분 찢어야 돼.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공부를 하냐고 종빛 파상법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쵸? 그러니까 아이고 얘 너무 딱딱하니까 그냥 흠집 내면 발화가 잘 되겠거니 요 정도까지 가볍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자니까, 우리가 종자니까 결국은, 종자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땅에 씨를 뿌려서 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씨 뿌리는 방법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면 되겠다 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갖고, 뭐 산파 항상 제가 지금 재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10번도 넘죠 이제 예,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순 한글로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쓴다. 다 둘 다 같이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죠. 산 하면 벌써 뭐예요? 산발머리 그러면 벌써요. 막 흩어진 머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흩어서 파는 파종하다 파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 또 산파를 또 이렇게 한문으로 안 줘요. 그냥 산파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한글로 그냥 적어버립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한자 세대니까 충분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뭐 이렇게 딱 한문으로 된 것 같다, 한자어로 된 것 같다 하면은 무조건 넣고 그걸 풀어서 여러분께서 지문을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흩어 뿌리는 것, 그죠? 예, 종자를 팍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산파라고 하고, 그리고 조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에 이제 상법 보험편을 배우고 농제법을 배우는데 거기 보면 법 몇 조 뭐 이런 식으로 돼. 그럴 때 사용되는 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좀 요거는 뭐예요? 항목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정해져서 이렇게 정했다 뭐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종을 하는데 대충 푹 뿌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요 고랑에 이렇게 뿌리는 걸, 그걸 갖고 줄지어서 뿌리는 걸 조파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뭡니까? 그것도 또 뿌리는 방법이 또 두 종류로 또 나눈 거예요. 예, 나눴는데 세조파라니까 세세하게 뿌리다 뭐 이런 거니까 아주 이제 좁고 뭐 이런 걸 세세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예, 그걸 갖고 또 이제 뭡니까? 요거는 한자하고 드릴파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뭡니까? 경력자들이 드릴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순우리말로 드릴파 할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이제, 경력자들이 이걸 갖고 드릴파 하는구나. 그렇게 떠올리셔도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우 좁은 고랑에 이제 뿌리는 거를 세조파라 하는구나. 그리고 광폭파는 쉽죠. 예, 넓을 광. 그죠? 예, 폭이 넓게 뿌린다 이거잖아요. 폭이 넓게 뿌리니까 넓은 고랑에 뿌리는 거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본 것 같아도 다 이렇게 풀리면 충분하게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배학은 대부분 한자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한자 세대니까 충분하게 그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이 점파는 뭐겠습니까? 점지어서 뿌리는 거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간격도 종자를 한 개도 수 개씩 이렇게 뭡니까? 1m 간격으로 종자 씨앗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점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파 중에서도 한 곳에 또 한 개, 두 개, 세 개를 뿌리는 게 아니라 10개씩 이렇게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겠어요? 조밀하게 뿌리는 거죠. 밀접하게 뿌리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갖고 밀파. 밀은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죠. 밀식 재배 바람편에서 배웠잖아요. 대기편. 그렇죠. 밀식 재배하면 어떻게 된다? 바람 피해가 커진다. 그죠? 딱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그때 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때 이러니까 이걸 밀파라고 하는구나. 이걸 공부 안 하면 절대로 이거 못 맞출 거나 이게 아니죠. 그렇죠? 가볍게 뭡니까 생각. 이걸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정리해서 한번 딱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자의 파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 전체의 종자를 흩어 뿌리니까 뭐죠? 3파 맞고요. 이랑 사이가 매우 좁은 고랑에 뿌린 고루를 만들고 줄지어 뿌린다? 아이고야, 요거는 뭐죠? 예, 그 조파잖아요, 조파. 줄지어 뿌리니까. 전파는 뭡니까? 그 간격을 두고 종자를 한 개 또는 몇 개씩 이렇게 뿌리는 거. 그걸 갖고 점지어 뿌리니까 전파라고 하겠죠, 그렇죠? 요는 뿌린 고루를 만들고 고랑이니까 뭐죠? 예, 요거는 세조파에 매우 좁은 고랑이니까 여기 보면 매우 좁은 고랑, 그죠? 이 세조파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3번 이랑 사이가 비교적 넓은 고랑이 뿌리니까 아유 넓은 폭이 넓은 데 뿌리니까 광폭파 맞고요. 전파할 때 한 곳에 여러 개 종자를 여러 개 종자하니까 그걸 갖고 아이고 막 밀집재배하듯이 그렇게 파종을 하는구나. 밀파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4회 때 그 뭡니까 종피 파상법 나오고. 그러니까 종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다. 어떤 강의는 아마 뭐 단명 종자 어떻고 막 그걸 갖고 막 이렇게 암기하세요 두 문자로 떠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수험생들 아니 안 그래도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걸로 암기하라고 하는지 또 특히나 우리가 암기력이 지금 부족한 사람들 그런 걸 암기하라고 한다? 그게 과연 맞는 강의인가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 그런 거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어떤 것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인가를 판단하셔갖고 강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0회 나온 거 한번 볼게요. 파종 방법 중 조파, 드릴파에 관해서. 아유, 드릴파 이거 뭐 또 경작자께서 이럴 때 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뭔가 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록병 우리 그 앞에서 배웠죠. 입꽃병, 잘록병 그죠? 뭡니까? 병충해 그 공부하실 때. 그 소유만 그냥 입꽃병 하면 돼. 그걸 갖고 또 잘록병 하니 그 경작자들께서 그렇게 아마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죠? 잘록하게 이렇게 뭐 죽어 있다. 그래갖고 잘록병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것도 뭡니까? 드릴파. 그죠? 드릴파가 뭐죠? 바로 세조파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대.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건 당연히 3파니까 아니고 뿌린 고를 만들고 그것에 줄지어 종자를 뿌리니까 아이고야 요거 맞고요. 그죠? 예,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볼게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종자를 띄엄띄엄 빠져나가면 뭐죠? 전파. 그죠? 네 번째 뭡니까? 전파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니까 여러 개의 종자를 밀식해서 파종하니까 밀파. 그죠? 그래 대해서 다 뭡니까?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 나머지 다 뭡니까? 요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요 옳은 걸 찾는 거네. 제가 하나하나 요 지문이 맞나 틀리냐라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조파에 대한 해당되는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종자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공부할 내용이 영양분식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재배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선조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야, 이렇게 하니까, 재배가 잘 안 돼. 수확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거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제가 그 강조하는 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를 기억하시냐면 무조건 놓고 뭐죠? 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은 작물 재배 나쁘니까 그 기술을 공부할 겁니까? 아니면 작물 재배 좋으니까 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이 내용들을 공부할 겁니까? 그쵸? 예, 작물 재배 좋으니까 지금 현재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재배 환경이 열악한 상태를 극복하는 그 뭡니까? 방법. 예, 그것이 바로 재배 기술입니다. 그래서 영양 분식을 이제부터 배울 거고 다음에 요 내용이 해마다 2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오늘은 도리어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한 강의로 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2문제나 나오는데 한 강의로 제가 할 겁니다. 원래는 2강의 정도로 생각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중심적, 그 기본적으로 뭡니까? 당연히 재배적으로 좋으니까 영양분식을 한다. 이것만 알아도 기본 50%를 벌써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런 것 저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가볍게 제가 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조금 뭡니까? 공부를 야,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다라고 공부하기보다는 공부 방법, 그죠? 예. 그리고 뭐 꼭 뭡니까? 오늘 재배하기 공부 방법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2차 시험 공부 방법까지도 여러분, 진짜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었어 할 정도로 여러분께서 느낌이 오셨다면,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뭡니까? 2025년도에는 반드시 동착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제가, 믿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